폭락이 나왔습니다. 맞죠? 양일간 갑자기 시장이 폭락이 나왔어요. 목요일, 금요일.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문기문 그 대통령 후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반기문 관련주가 폭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갖고 뭐 고점 대비 뭐 60%에서 70% 급락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 날아갔다 그러죠. 그죠? 반기문 관련주 급락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 날아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609포인트로 밀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반기문 관련주를 단 한 종목이라도 갖고 있나요? 코스닥 시가총액이 1조 원 날아갔는데 우리는 한 종목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었을까요? 미리 데이터를 예측해서 반기문 씨는 대권 출마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기문 관련주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이 반기문주나 문재인 관련주를 갖고 있으면 전량 매도하라고 비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또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반기문 관련주가 그 코스닥에서 무너졌고, 코스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한진해운이 어떻게 됐어요? 예. 자, 한진해운이 상장 폐지 수준으로 가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예,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해운회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국민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죠. 그쵸?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열매가 맺힌 이후에는 뭐라 그래요? 그죠? 열매가 맺힌 이후에는 어떻게 되라 그러죠?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죠. 공감하면 3자 찍어보세요. 그죠? 큰 산을 이룬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추세가 계속해서 무슨 추세예요?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이 무너지면서 내려오는 거, 이걸 무슨 추세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걸 무슨 추세라 그래? 이걸 무슨 추세라 그래요?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주식을 잡으면 누구라도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락 추세의 주식을 잡으면 누구라도 자산이 하락한다는 거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거 당연한 현상이죠. 예. 그리고 요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주식은 이렇게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최저점을 연결한 선을 이 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오죠. 그죠? 또 보시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오죠.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저점이 깨졌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바닥이 깨져서 또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고, 바닥이 깨져서 또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는 그 골드박스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유리창이 자꾸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저점이 깨지는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다. 공감하면 2자 찍어보세요. 하락 추세에 저점이 깨지는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이런 주식을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죠. 예. 어쨌든 저희는 지난주에 반기문 관련주 급락과 또 코스피의 또 한진해운 또 거래정지 이 현상에서 우리는 전혀 영향 없이 피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 항상 뭐라 그래요? 한진해운 같은 거 보면서 해운주를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정유주 뭐라 그래요? 정유주 투자하지 마라. 맞죠? 조선주 어떻게? 조선주 투자하지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조선주 하지 마라. 그죠? 또 자동차 어떻게 해요? 자동차주 투자하라 그래요?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자동차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해운, 조선, 정유, 자동차 쪽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 자, 이 뭔가 이제 매집이 돼야지 이제 그 세력들이 이게 주가를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지네들이 물량을 모아야지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다 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랬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랬어? 청야전술이라 그랬습니다. 이해했으면 일자 찍어보세요. 응? 이렇게 매집시켜 놓고 10배에서 100배 정도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사람들 전부 다 그 마케팅 해갖고 뉴스 보도한 다음에 전부 다 주식을 사게 한 다음에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게 주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위치에서 사야 돼요? 주식은 이런 위치. 그죠? 응?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저점이 사수되는 종목. 이렇게 보면은 얘는 저점이 이렇게 사수가 되죠. 그죠? 따라 쳐보세요. 저점 사수 쳐보세요. 장기 매집하는 주식이, 장기 매집되는 주식이 저점 사수가 될 때 여러분들, 그죠? 저점 사수가 될 때 그런 자리가 주식을 최고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위치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저점 사수는 이게 세상이 좋을 때 그런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주식들을 잘 사면은 보세요. 이게 기아차가 8,000원대까지 떨어졌죠. 8,000원대까지 떨어져갖고 8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 만에? 1년 반 만에 10배가 올라가죠. 그죠? 10배 올려놓고 개인들 달려놓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을 세운 주식을 사랑할 게 아니고 장기로 행보하면서 거래량을 죽이고 저점에서 그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 남들이 전부 다 아는 주식들, 매스컴에서 좋다 떠드는 주식을 사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업종은 빈민들도 서민들도 주식만 보유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처럼 이런 것처럼 쓰러져가는 주식들은 여러분들, 쓰러져가는 공룡은 쓰러지면서, 그죠? 쓰러지면서 개미지옥을 만드는 법입니다. 예,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공룡은 쓰러지면서 애꿎은 개미까지 죽이는 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주식, 뭐 안전한 우량주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을 속이고 그러는데, 사실 안전한 우량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전한 우량주가 거의 다 망해갖고 중산층이 무너진 거거든요. 옛날에 뭐 금호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증시 말고 해외 증시를 한번 잠깐 먼저 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입장해 주셔가지고 좀 이게 조금 느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날 반기문 관련주 급락과 또 한진해운 거래정지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패닉으로 휘둘렸는데, 반면에 그 미국은 윌스트리트랑 이제 뭐 협의를 하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미국 다우지수가 다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만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넘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셨죠? 공감의 3차 찍어보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이 정도 있지만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투자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 미국이 이렇게 올랐고요. 또 일본도 이제 그 조정을 마치고서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요. 세계 전역이 신고가를 달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 경기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죠? 우리나라는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신고가로서 주도주로 관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난 시간에.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근거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보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금 상승 1파, 그죠? 상승 3파, 상승 5파까지 나오면서 가장 화려한 5파의 각도를 세우고 있죠. 보이십니까?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업이익력이 계속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재밌는 점은, 자,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각도를 확 세웠죠. 폭발적으로 올렸죠. 보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99년부터 2000년까지 IMF 이후로 밀레니엄 버그가 만들어지면서 PC 시대가, 그죠? PC 시대가 열리면서 뭐 D램 반도체라든지 그죠? 자, 어쨌든 그죠? 이렇게 각도를 크게 세웠던 전례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크게 세웠던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세계에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반도체가 돈이 될 것 같다. 반도체가 미래의 쌀이다. 이러면서 반도체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죠. 맞죠? 반도체 회사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10년 넘게 치킨 게임을 벌립니다. 맞죠? 10년 넘게 치킨 게임을 벌려요. 그래서 이때 막 SK 하이닉스도 망한다 그러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름을 몇 번 바꿨죠. 그죠? 삼성도 이때 막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반도체들이 무너지고 일본 반도체가 무너지고, 그래서 2010년 이후로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아갖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반도체 호황의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이시면 2차 찍어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 반도체 그 지수의 사례를 보면은, 자, 제가 뭐라 그래요? 요거를 반으로 뚝 잘라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림은 항상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림이 이렇게 똑같아질 거다 그랬어요. 이 그림 똑같아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주식은 그죠? 10년 주기 혹은 20년 주기로 그림은 똑같아진다. 그죠? 데칼코마니, 시세 정형화 쳐보세요. 시세 정형화. 시세는 이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긴 시간을 갖고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히 보지 못하고 또 짧게 보는 시각에서는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미술 시간에 보던 이 데칼코마니, 그죠? 똑같은 물감을 찍어갖고 바늘을 접어갖고 착착착 누르면은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설마 정말 그러겠어요? 그러면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를 한번 보면은 어때요? 정말로 똑같네. 보이시면 3차 찍어보세요. 그죠? 정말로 똑같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긴 시각으로 뭐 95년, 80년 막 이런 시각으로 또 해외 증시라든지 반도체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표들을 보여주는 것은 해외 지수랑 그 우리나라 증시랑 그 위치를 좀 비교해 보고, 또 우리가 이제 시세 정형화라는 것을 이루는 여러분들, 아까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자 보세요. 자, 반도체가 200포인트였어요. 그죠? 2009년도 200포인트 대였는데 이게 지금 1000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99년도에는 이게 900까지 올라갔다가 어땠어요?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한 10몇 년을, 15년을 장기로 행보하면서 박스를 만들었죠. 그죠? 그런 이후에 항상 시세는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나라 차트가 그런 모양이냐면은 바로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디 차트가 바로 그런 모양을 그려놓고 있을까요? 자,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어때요? 똑같죠? 9년도에 올라갔다가, 그죠? 10몇 년,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박스를 만들어 놨죠. 보시면 2차 찍어보세요. 그러면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이 왜 올라가요?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응? 앞으로 4차 산업,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모든 기기가 반도체가 들어가갖고 센서랑 음성 인식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PC 시대에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한 것처럼 코스닥도 300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어요. 3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급등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때요? 코스닥은 반면 거꾸로 나와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좋은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시세 정형화가 된다 그랬어요. 주식은 시세 정형화로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저점을 사수하면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물량을 떨궈 놓고 주가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데칼코마니 될 건데,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어요? 이때 왜 올랐어요? PC 때문에 올랐어요. 이때는 뭐 때문에? 모바일 때문에 올라가는데 4차 산업이라는 거죠. 4차 산업의 핵심 종목을 여러분들이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사놓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 시장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주식 방송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미있죠.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 주식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작게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분석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 분석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고 그 확률을 토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좀 방송에 또 5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네. 여러분들 사실은 주식 방송보다 지금 전국 방송이 좀 듣고 싶죠. 전국을 분석하는 그 방송이 좀 듣고 싶죠. 그러신 분 3차 찍어보세요. 그럼 제가 잠깐 전국 방송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 궁금한 분들 많고 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밤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 말한 것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근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 자, 보시면, 기업도 여러분들, 기업을 창업했다고 해서 바로 돈 버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이렇게 10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뭘 해요? 기술 개발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성장을 위한 뿌리를 만들어요. 그죠? 뿌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턴어라운드 돼서 지속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업을 했다고 뭐 뚝딱뚝딱 돈 벌리는 게 아니고, 창업한 이후에 그 업종에 들어가서 인지도를 높이고 또 지휘력과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공감은 3차 찍어보세요. 그 이후에 기업은 턴어라운드 되어서 이제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여러분들 언제일까요?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은 그 업력이 약 10년 정도 된 이후에 큰 산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미래 기술에 대한 신기술, 신시장, 신제품 이런 거 나왔을 때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네. 모든 게 이게 성장의 S곡선을 따라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이게 탐색기가 있고요. 그죠? 탐색기가 있고 돌파점이 있고 안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업종, 모든 공부, 모든 사물의 어떤 성장, 이 모든 것은 탐색기와 돌파점 그리고 안정기. 다시 이 안정기는 탐색기라고 할 수 있고 돌파기와 안정기,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탐색기, 돌파기, 안정기, 돌파기, 안정기.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보이시면 이자 찍어보세요. 이해하시면 이자 찍어보세요. 근데 아까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탐색기, 돌파기, 안정기로 갔다가 추가로 성장하지 못해갖고 무너지고, 그죠? 거꾸로 무너지고 이러면서 기업이 어떻게 됐죠? 쇠퇴한 거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방송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화면이 잘 안 먹네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일자 찍어보세요. 어쨌든 한순간에 모든 현상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곡선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월 4일 어저께 토요일에 여러분들 토요일에 이제 이게 바로 서울시청 앞 대한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 15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어제 2월 4일 날 주최 측 추산으로 150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지금 버벅거려요. 자, 여러분들 그 태극기 집회 추이예요. 태극기 집회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1차로 11월 19일 날 서울역에서 7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예. 11월 19일 서울역에 7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제가 좀 뻘쭘하게 갔는데 그땐 진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감에 갔거든요. 막 불안하고 막 그래도 한 명이라도 가야 된다.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제일 젊어 보였어요. 사람들.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갈수록 7만, 10만, 15만, 32만, 51만, 65만, 72만, 102만, 120만, 150만까지 늘어났죠. 그죠?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어떻겠어요? 요렇게 늘어났죠. 예. 그죠? 다시 이걸 그래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태극기 집회 인원 추이가 11월 9일날 7만이었는데요. 2달 만에 어저께 서울시청에 2월 4일날 15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몇 배 늘어난 거예요? 몇 배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약 2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죠? 이거는 근데 이제 서울 집회 추이예요. 서울 집회. 태극기는 서울 집회만 우리가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면 반면 그 촛불 집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촛불 집회는 이제 그 얘네들 언론 보도한 걸 보면은 얘네들은 12월 28일부터 시작했네요. 네. 12월 28일부터 보면은 2만,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0만, 그 다음 주에 100만, 그래갖고 뭐 232만 이렇게 늘어났대요. 맞죠? 이렇게 늘어났대요. 근데 뭐 10배 늘어나고, 그죠? 또 5배 늘어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1월 19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전국 숫자를 발표하기 시작하죠? 그죠? 100만에서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이제 11월 19일부터는 한 달 만에, 딱 한 달도 안 돼서 3주 만에 전국 추이를 발표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 전국 추이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도하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어때요? 더 이상 집회 인원을 발표하지 않겠다. 집회 인원을 더 이상 뭐 추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되었죠. 그죠? 자, 요걸 이제 또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자, 촛불 집회 인원 추이를 그려봤더니 얘네들 10월 29일 날 2만에서 시작해갖고 얘네들 주최 측 발표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얘네들 추이대로 어쨌든 얘네들이 발표한 대로 보면은 2만에서 232만까지 늘어났대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절반씩 줄어들고 작년 말에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집회 인원을 조사 발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맞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럼 이 추이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진해운 주식 차트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맞죠? 아까 한진해운 주식 차트를
설명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이 세력을 유지하려면 최소 100만이라는 세력들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100만 세력이 유지되지 않는 걸로 봐서 얘네들은 한진해운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곧 상장 폐지 당하게 됩니다. 예. 이게 저점 사수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저점이 이렇게 사수가 돼야 되는데 그 저점을 계속해서 붕괴시키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붕괴시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점을 붕괴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것을 비교해 볼게요.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 추이를 비교해 보면 태극기 집회는 늦게 시작했어요. 그죠? 탐색기를 갖고 늦게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S자를 갖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냥 2월 4일, 2월 다음 주 2월 11일, 2월 17일, 그죠? 2월 21일 이 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측해 보란 말이에요. 예측이 된다. 3차 찍어보세요. 예측이 된다. 3차 찍어보세요. 예. 반면에 아까 그 한진해운은 아니 촛불 집회는 이게 전국 추이거든요. 전국 추이가 빨리 성장했다가 큰 산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저점을 계속 깨진다. 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10만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 지네 보도고 제가 보기에는 한 몇천 명 안 모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추이를 보도하려는 언론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추세가 하향 추세를 타고 이쪽 세력의 줄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향 추세의 줄을 쓰는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자산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보면은 또 요 빨간색 추이는 어떤 추이라 그랬어요? 서울에서 집회에 나온 사람들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정 지나고 세계 전역, 전국 전역에서 태극기 시위가 일어날 거라고 했죠. 지난주에 독일, 캐나다, 하와이 세계 각지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었고요. 또 인천, 거제도, 대구, 울산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동안 이제 거짓 선동되고 또 종북 좌빨들하고 또 중국인까지 동원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부풀어진 테마주였다는 거예요. 테마주. 거짓 테마주였어요. 거짓 테마주들이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까고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되는 것이죠. 그죠? 반면에 이때 크게 당했던 애국 진영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 종북 좌빨들이 크게 일어나니까 촛불 세력들에게 크게 당해갖고 이제 패배감이랑 우울함이 가득했던 애국 진영들이 태극기 바람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하나둘 용기 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전국 추이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추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일짝 찍어보세요. 네, 이제 쉽죠?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답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란 소리예요.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2016년에 자행된 언론 쿠데타 사태로 죽는 건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촛불이 죽고, 반기문이 죽고, 문재인이 죽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죽고, 북한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종북 좌빨이 죽고, 그죠? 또 요 쥐떼들이 죽고, 언론 매스컴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방송했던 동영상들의 모든 순차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누가 떠오른다 그래요? 좋은 주식은 누가 떠오른다 그래요? 태극기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사느냐고 바빠서 모르고 지냈던 애국심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고, 또 가장 애국심이 뭉쳐서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뭐 한교안이나 김진태 이런 분들이 떠오를 수 희생되고 이랬던 또
박근혜 대통령, 또 유튜브라든지 1인 미디어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 예,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공감 3차 찍어보세요. 공감 3차 찍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이를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을 게 뻔하니까 못 듣는 거야. 힘든 거야. 그죠? 자기네들이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적인 분석도 못하니까 반기문 관련주나 문재인 관련주 들어가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맞죠?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우리가 좀 뒤쳐졌잖아요. 그죠? 뒤쳐졌을 때,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처음에 열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 모인 사람이 지네들은 230만이고, 우리는 7만이니까, 그것들을 무시해도 된다. 쟤네들은 뭐 촛불을 이길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걔네들의 실수는 뭐냐면, 미리 태극기를 촉이 지나지 못한 게 지금 페인이 되는 것이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왜 지금 채팅방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진보 우파들은 데이터 분석에 능하고요. 좌파들은 선동과 날조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데 강합니다. 공감 2차 찍어보세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사람들이 쓰는 머리가 달라요. 예. 좌빨들은 선동, 날조 그래갖고 연예인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감정노동을 하는 애들이라 연예인들이 좌빨이 많아요.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건드려갖고 사건, 사고를 막 저지르게 만들죠. 그게 이제 좌파들의 특징이고. 그런데 우파들은 어때요? 우파들은 철저하게 냉정한 이성과 한 번 더 생각하는 지력을 갖춘 자들로서 합리를 추구합니다. 공감하시면 3차 찍어보세요. 그래서 선동날조의 움직이는 좌빨 좀비들은 옳은 소리를 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반박을 전혀 못하고 그냥 욕만 해요. 지네들이 억울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욕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욕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좌빨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감 2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성인들은, 우리 우파들은 철저하게 냉정한 이성을 갖고, 그죠? 또 뭘 봐야 돼? 데이터를 봐야 돼. 데이터를 보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유연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과거를 검증하고 또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응? 데이터를 보면서 해야 돼요. 데이터를 보면서 과거를 검증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것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 그것을 바로 우리는 통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반기문 관련주가 초토화됐죠. 반기문 관련주가 초토화됐어요. 예, 초토화됐어. 그 제가 다 예상한 거죠. 그죠? 반기문 낙마, 반기문 관련주 전략 매도해야 이거 막 지지난주에 공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반기문 관련주를 모두 매도했다면은 자산의 60%를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제 말을 듣고 반기문 관련주를 안 샀으면 자산의 60%를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촛불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자중질환이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요 밑에를 보면은 뭐예요? 자중질환. 예. 좌빨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질환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죠? 자, 보시면은 이제 남경필이 문재인 대세론 무너질 거라는 뉴스가 나왔고, 또 박지원이 문재인 지지도 더 떨어진다 얘기했고, 국민의당이 탄핵 인용되면은 뭐 대선판이 달라진다 하면서 문재인 때리기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을 사실은 여당이 때리는 것보다 지들이 때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점사 현상이, 문재인만 집중 공격하는 현상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공간 2차 찍어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예측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근데 문재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응? 문재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을 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탐욕꾼이에요?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응? 문재인을 문제화시키는 사람들은 탐욕꾼입니까? 아니면은 군자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탐욕꾼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탐욕꾼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문재인의 문제, 가장 큰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어떤 국가 안보관 문제를 끌어내겠죠.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끌어낼 수밖에 없죠. 지들이 스스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문재인 관련주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투자하지 마라. 전략 매도해라. 예. 답이 없다. 문재인 관련주는 전부 다 고평가되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특집으로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을 토대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교육시켜 드려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국을 통해서 주식을 배우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알겠죠? 공감을 이제 찍어보세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되는가. 기업과 사람의 가치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제가 주식으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다음 시간에. 예. 오늘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버벅거려가지고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교안주에 지금 투자하면 안 되죠. 한교안주 인터넷 급등했다가 이제 항상 급등한 것들은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인터엠을 최고점에서 또 매도를 해서 뭘 하자 그랬어요? 좋은 주식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 방송에서 한교안이 뜨는데 대안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국내 최초로 북진설과 선제 타격론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제는 대북주와 그죠? 선제 타격론이 거론화될 것이다. 좋은 주식이 예측을 해드렸죠. 대한민국 뉴스에서도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때요? 바로 15시간 전에 트럼프 대북 정책으로 먼저 때리자.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각종 매체에서 지금 선제 타격론, 북진론에 대해서 지금 서서히 여론 잡으려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쭉 예측한 게 시간대별로 시나리오별로 짝짝짝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공감한 3차 찍어보세요. 이게 다 데이터 분석으로 끌어내는 거지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고 제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제 임의로 이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트럼프가 어때요? 먼저 때리자. 대북 선제 타격론 고개 들고 있죠. 그죠? 대북 선제 타격과 김정은 정권 교체 등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 타격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대북 정책 한방을 조명하고, 그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고 있죠. 그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이래서 이게 통찰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교안 권한대행이 이렇게 떴고, 이 사람 묵묵히 그냥 진짜 정치를 하고 있죠. 진짜 정치를 하고 있죠. 그죠? 뭐 특정 정치인을 띄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북한이 2017년도에 어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두 번째 동영상이죠. 두 번째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북한이 어떻게 될 거라 그랬죠? 북한이 2017년도에 붕괴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공감 3차 찍어보세요. 네, 북한이 2017년도에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합심을 해서 북한을 때리려고 선제 타격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자기네들끼리 견제와 투기와 암투가 지금 엄청나게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활동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김정은의 마누라 리설주가 거의 매스컴에 나오지 않고 있죠. 거의 지금 같이 동행하지도 않고 있고 거의 노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둘 사이의 갈등이 거의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갈등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보면 되고, 그 배경을 보면은 바로 그 김정은 와이프 리설주하고 또 김정은 여동생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대요. 그죠? 둘이 싸움이 붙었고, 또 뭐 최영애라든지 지금 김정은의 지금 권력 2위, 3위가 지금 엄청나게 서로 견제하면서 지금 암투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북한도 혼란스러워서 밖으로 공격당하고 내부에서 싸우고 있고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예. 그래서 2017년도 정유년은 붉은 닭 뒤의 해인데 많은 분들이 북한의 피가 넘쳐 흐르는 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김정은 정권이 들었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이 김정은 권력 자체가 이 피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뭐 이렇게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보리 제재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가장 1등 권력이지만 밖에 나오면 바로 죽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부터 지금 미국, 한국, 일본이 좁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좁혀 들어가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얘 보면은 2017년도 운세가 권력과 건강운이 새하는 해로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측근들의 불만과 반목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 지금 그러니까 우리 권력자의 위기만 볼 것이 아니고 상대 적국의 권력자의 위기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형국을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수순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대북 관련주 관련해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미리 사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사면 안 되죠. 주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방향성을 타고 있는데, 이 빨간 선에 도달했을 때 매수하면은 올라가죠. 그죠? 빨간 선에 도달했을 때 매수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이시면 일자 찍어 보세요. 그죠? 빨간 선에 도달했을 때 매수하면 올라가요. 이거는 우리가 강진 실업에서 이미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 강진 실업에서 경험을 했죠. 근데 거꾸로 이 파란 선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 선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빨간 선에 도달했을 때 매수하고 파란 선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면은 자, 2,200원에서 매수해서 4,400원에 파니까 100% 수익이 나죠. 2,700원에 매수해서 4,500원에 매도하니까 100%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해놓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 100% 수익 내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공감 3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근거를 갖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울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와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 변화에 대한 시대입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변화하는데 자기만 그냥 자기 예측하고 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다거나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은 망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 또 당연하게 느껴지는 논리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사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실험해보고 또 작게 검증을 해갖고 여러분 나름대로 실용성을 확립해 갈 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치세요. 실용성. 응? 주식이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실용성을 만들어 가갖고 자기의 경륜과 실력을 만들어 가야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실용성. 우리 실용이 중요한 거예요. 실용이. 네. 자, 이렇게 예측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측되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빨간 점에 도달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해놓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대북 관련주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온 걸 보니까 매집하고 이제 이것을 매집하고 있으면은 또 국가적인 어떠한 대북 문제가 거론되겠구나. 이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종목이고요. 이건 좀 다른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인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저점 어떻게 되고 있죠? 저점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파란 선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란 선 저점을 사수하고 있죠. 파란 선 저점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파란 선 저점을 사수하는 구간에 보면 거래량이 들어오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죠. 보이시죠? 거래량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너질 거 하면은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방어하고 주가를 방어하면서 매집을 하죠. 맞죠?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큰 산이 만들어졌어요. 산이 만들어졌고 정상 추세는 일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주가를 한번 흔들었죠. 그런데 저점 사수가 되고 있으니까 이때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약 30%에서 40%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목표치는 얼마예요? 4,000원대, 3,700원에서 4,000원 사서 8,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목표치는 100%입니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여기서 사서 한두 달 기다리다 보면은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21세기가 들어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정보 검색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의 선동에 그대로 따르면서 개인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좀비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탓에도 아직도 이렇게 분석적이고 실험적인 강의랑 데이터를 보여주면 실험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각박하고 귀찮게 여기는 간섭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응? 실험하고 실용성을 만드는데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일자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주식을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데이터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세력들은 전부 다 이것을 계산하면서 데이터 해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붙으면 팔고 여러분들이 다 팔면 또 매수하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이것을 시세 정형화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아까 강의 초반에 보시면 그리고 거래량 감소 절반의 법칙이라 그래갖고 거래량이 이렇게 다 척척척척 죽어갖고 소멸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폭등하는 법이에요. 응? 자, 이게 제일 오늘의 베스트 샷이다. 이게 가장 기분 좋은 그림이다. 그죠? 이게 가장 기분 좋은 그림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맞죠? 지금 전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하신 분들 이 그림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3월달에 어떻게 되겠다. 4월달에 어떻게 되겠다. 답을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30만까지 커졌다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어땠어요? 이때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촛불 좀비를 이용하고 촛불 세력을 대동했던 이번 쿠데타를 벌였던 지휘관들은 이때 당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식에 넘어서는 미친 짓을 많이 벌렸습니다. 그죠? 얘네들 힘만 믿고서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앞뒤 안 재고 이게 대세인가 보다 하고서 미친 짓을 많이 벌렸는데 그런데 이제 태극기 집회가 살아나면서 태극기 집회의 힘과 유튜브, SNS 파괴력 때문에 얘네들은 점점 더 갈수록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지금 벌이는 미친 짓들, 특검이 벌이는 미친 짓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골머리를 썩으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잠을 설칩니다. 공감하면 이자 찍어보세요. 이 데이터의 힘은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초 요런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내는 태극기 집회의 리더와 영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 치세요. 신드롬.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라를 구하고 수백만 명을 불러일으키는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탄기국의 그 지도자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농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는 씨앗농법도 몇 천만 원씩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몇 억 버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몇 억을 투자해서 막 한 번에 대박 나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이루는 투자입니다. 응? 여러분들 전쟁이나 경영에서 최고의 상식, 최고의 효율은 뭐냐면 승리와 함께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최저 투자로 최고 효율을 달성하는 것. 그게 전쟁, 경영, 투자의 최고의 묘미입니다. 공감을 3차 찍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마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 탄기국의 최고 리더, 그분은 제가 근래에 연구한 사람 중에 최고의 인물입니다. 다다음 시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어쨌든 철저하게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달성하는, 마치 우리의 그 기적의 씨앗농법 같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새를 키운 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힘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전략과 전술을 짜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국자라면 아마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을 3차 찍어보세요. 자, 반면에 이제 그 초반부터 동원된, 어때요? 초반부터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냐고 어마어마한 기획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죠. 연예인들 막 불러내고 무대 엄청나게 설치하고 막,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초반에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어때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야. 초기 투자 비용은 많고 효과가 없으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어쨌든 위세롭게 출발한 촛불은 그들 무리와 야합 세력들이 효과를 못 보니까, 효율이 없으니까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공감을 2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촛불 세력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애국자들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 과거의 전략, 과거의 투자 방법, 과거의 전술에 얽매여 있는 무리는 새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붕괴되고 마는 것이고, 또 전 세계 모든 역사의 권력의 주인공들은 바로 과거 방식을 고집하다가 망했습니다. 권력이 달아났어요. 공감을 1차 찍어보세요. 선거철만 되면 무릎을 꿇고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과거 방식이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시장 돌아다니면서 오뎅 먹고, 그죠? 이런 코스프레가 이젠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사에서 다시 역사를 공부하고 전략과 경영을 공부하라는 현대사의 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공감 2차 찍어보세요. 현대사가 지금 우리 보고 다시 역사를 공부하고 니네들 새로운 시대의 전략과 미래 경영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에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두각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낭중지추라 그러죠. 때가 무르익으면 영웅이 나타나고 위인들이 나타나면서 더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태극기 들고 휘두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없는 돈이지만 투자를 할 수 있고 물건을 사야 돼요. 지금 물건이 가장 쌀 때예요. 코스닥 차트 봤죠? 아까 그 대북 관련주 차트 봤죠? 그죠? 이거 차트 봤죠?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큰 기회예요. 맞죠? 가장 큰 기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것을 이렇게 배우면서, 옛것 데이터를 보면서 옛것을 배우되 우리가 거기에 응용력을 더해야 됩니다. 공감을 3차 찍으세요. 옛것을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게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좋은 주식의 씨앗농법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통찰의 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연 이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으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풍성한 열매 나무를 갖게 돼요. 그러나 열매 나무를 사서 심으면 썩은 과일만 갖게 됩니다. 공감 2차 찍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썩은 열매를 갖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적의 꿈의 씨앗을 갖겠습니까?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